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넘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 바이든 정부가 걸어놓은 이 제한 조치 때문인데요. 그 제한 조치가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마음껏 러시아를 공격할 수 없었고, 러시아는 그 제한 조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푸틴의 행태에 완전히 열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바이든이 걸어놓았던 그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마음껏 때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 협박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의 니미츠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로 복귀했습니다. 원래는 이 니미츠 전단이 인도양으로 들어갔다가 벵골만이죠. 그 안다만 해역 쪽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말라카 해협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말라카 해협에서 휴식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휴식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남중국해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이제 당분간 영원히는 아니고 당분간 이란을 때리지는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 전단은 27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서 필리핀 쪽으로 접근 중이다 라는 건데요. 자, 현재 이 동북아시아의 또 동아시아의 이 항모 상황을 보면 조지 워싱턴 항모가 현재 요코스카에 정박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드디어 작전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랴오닝 항모 전단이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오키나와 있는 이 제도를 이제 미야코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서 이렇게 필리핀 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에 있던 니미츠 항모가 남중국해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음 주가 되면 랴오닝 항모가 아래 위로 미국의 초대형 항모에게 완전히 그냥 쌈 싸먹힐 것 같은 이런 모양새인데요. 뭐 어떤 반응을 랴오닝이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정부가 이스라엘이 별도 경고 없이, 그러니까 미국에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대이란 기습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효과도 별로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미 정부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라고 했다라고 보도를 뉴욕타임즈가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과 모사드 국장이 워싱턴 DC를 비공개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위드코프 특사와 가자지구 그리고 이란 문제 논의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위드코프 중동 특사예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론 더머 전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 국장이에요. 그래서 가자 지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중동 이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비밀리에 협상하러 워싱턴 DC로 왔다 라고 합니다. 뭐 좀 생산적인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에 순례온 이란의 최고의 성직자 골람 레자 가세미안을 체포했습니다. 왜 체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란은 이거 불법 행위다, 강력 대응할 것이다 라고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은 메카에 일생에 한 번은 가서 뭐 순례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메카에 성지 순례하러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냥 체포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 신정체제,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신권과 정권이 똑같은 신정체제 아니겠습니까? 그 신정체제의 이론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정권 최측근인데 잡혀버렸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했고, 메드베데프 러시아의 NSC 서기장도 내가 아는 건 제3차 세계대전뿐이다 라고 설전했는데, 요건 메인 뉴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는 우크라이나 측의 휴전 협상 조건은 접수되었다. 그런데 러시아 측 조건 제시 기다리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러시아의 외교부에서는 아니 우리에게 조건 제시하라 말도 없었다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반박을 했고, 또 미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라고 했지 않냐 라고 지금 설전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장거리 공습에 대칭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그러면서 그 경고와 동시에 28일 새벽에 모스크바 상공에서 드론 30대가 격추됐다고 러시아 방공군이 밝혔는데요. 30대가 격추가 되었으면 이 모스크바까지,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500km 이상 되는데 그 거리가 다 뚫렸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0대를 격추를 했는데 또 몇 대는 맞았다 말은 안 했습니다. 여튼 30대를 격추했다. 그래서 이제는 모스크바에 계속 폭격, 자폭 드론을 날려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되겠고,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일류신 20M 전자정찰기, 감청정찰기죠. 이 감청기를 벨라루스 일대에서 우크라이나 북부 초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 개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금 빡빡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죠. 벨고로드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아래 하르키우 지역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동부 지역이 빽빽하게 마주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북부 지역, 그러니까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 키우 아니겠습니까? 그 키우 쪽, 체르니우 쪽, 그리고 여기 체르노빌 쪽,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벨라루스에 전진 배치시켰어요. 아예 그냥 벨라루스 가 있어. 너 계속 거기서 작전해. 라고 하는 전진 배치시켜 놓은 러시아군의 일류신 20M 감청 정찰기가 요즘 계속 지금 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은 감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북부 지역에서 다시금 3년여 전처럼 키우를 공격하기 위해서, 직접 공격하기 위한 이 북부 전선 개전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그너 그룹 반란 가담 후에 숙청되었던 세르게이 수로비킨 상장이었죠. 알제리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알제리, 그래서 뭐 숙청돼서 죽었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죽지는 않고 알제리에 있었는데, 알제리의 군사 고문 단장으로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기억하시죠? 기관단총 무릎에 올려놓고 수로비킨이 당시 바그너 그룹 그 반란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직접 셀프 영상을 찍었던 그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전승절 때 모스크바에 나타난 겁니다. 알제리 대표단하고 이 사진 찍혔어요. 근데 이 사진은 수로비킨이라고 하는데 뭐 좀 홀쭉하죠. 그리고 수로비킨 같은 최고위직 인사가 양복이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히 너무 커가지고 무슨 뭐 뺑아리 우장바우 걸친 것처럼 이렇게 커서 손 여기까지 내려오고 어깨는 축 늘어지고 뭐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핏이 딱 맞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아이들이 아버지 옷 빌려 입은 것처럼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거 수로비킨 맞나? 라고 했는데 영국 국방부에서 맞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가 있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살이 빠진 거죠. 살이 이렇게 쪄 있다가 살이 빠진 거죠. 그런데 자기 옷인데 살이 빠지니까 이렇게 어깨도 살 빠지니까 어깨도 좁아지고, 어깨가 좁아지니까 이 어깨 양복 어깨가 늘어지는 거고, 늘어지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소매가 길어지는 거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알제리에 양복 파는 데가 없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은 모로코 요청에 따라서 B-52H 전략폭격기를 모로코 현지에 전개했습니다. 왜냐? 알제리가 지금 뭐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폭증시키고 있죠. 그래서 모로코 걱정되죠.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동맹이라는 거, 우방이라는 걸, 뭐 동맹은 아니더라도 우방이라는 걸 확실하게 좀 보여줘. 자, 이렇게 해서 이 B-52H 전략폭격기를 보내서 알제리 대응한 무력 시위 훈련 마이티 라이노를 실시했다.
뭐 힘센 코뿔소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B-52 미국 폭격기를 호위해서 비행 중인 모로코 F-16 구형 F-16들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공개되는데 알제리는 지금 러시아 무기 그리고 중국 무기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육해공 할 것 없이 모로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K2 전차 이런 거 많이 사가기를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휴전 협상에 나오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쟁 확대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의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빼들 모양입니다. 미국이 문자 그대로 파괴적인 수준의 응징 조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 위협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휴전 희망이 보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걸어둔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키우 포스트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현지 시각 5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인용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시대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적용한 서방제 무기 활용 러시아 중심 타격 제한 지침을 해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완화 통보가 전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에 부과된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현상 유지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우리의 공동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현재 백악관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CNN 역시 현지 시각 5월 27일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지연시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최근 독일, 프랑스, 영국 3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중심 타격 제한을 철회한다고 통보한 직후 나왔는데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푸틴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없었다면 정말 많은 나쁜 일들이 러시아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 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즉각 내가 알고 있는 정말 나쁜 일은 오직 제3차 세계대전 뿐이다.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기 바란다 라며 세계대전 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설전이 있은 직후 독일에서는 타우로스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공급됐다는 관측이 나왔고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서방 측의 자금 지원을 받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장거리 타격 드론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결단이 푸틴의 어떤 대응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서로 지금 설전을 벌이고 감정이 그냥 상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미친놈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CNN이 보도를 했어요. 푸틴에 대한 분노가 커진 트럼프, 러시아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 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동안 바이든이 걸어두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러시아 제한 조치를 전부 해제할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국이 주는 무기들이죠. 그 무기의 지오펜싱 기술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서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면 정밀 타격이 안 되도록 제한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걸어 놓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만약에 러시아 본토를 이거 가지고 때리면 이제 무기 공급 안 한다, 그리고 지원 안 한다 라고 제한 조치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지원해준 무기로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냥 조그만 드론 이런 것들로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해제해버리겠다. 그러면 미국이든 서방 세계든 누가 주는 무기든 간에 그
그 무기의 최대 성능을 활용해서 러시아 어디든지 때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줘버리겠다. 그래서 러시아는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 또 북한으로부터 받은 KN-23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기후 때리고 도시 때리고 뭐 아파트 때리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폭 드론으로 자폭 드론 해봐야 사실 미사일하고 그 위력이 상대가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왔는데 이제는 무기 가지고 강력한 무기로 반격을 할 수 있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세계가 지원해주는 그 돈으로 러시아에 대한 대칭적인 대응 무기 생산을 확대하겠다. 대칭적인 대응 무기 해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장거리 자폭 드론 이런 거 대폭 생산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자, 또 기후 포스트가 또 이제 그 보도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 푸틴은 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경고했다라고 기후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도 우리가 주는 무기들 이제 다 러시아 어디든지 공격해도 된다라고 선언해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독일 빌트지에서는 타우루스 이미 줬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메드베데프 전 총리죠, 현재 NSC 부의장이 그러면 3차 대전뿐이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그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핵전쟁 바로 그냥 핵으로 때려버리겠다 이런 거 여러 번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협박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무기가 들어가고 어느 성능이 될 것이냐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이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일단 미국이 지금 허락해서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죠. 그 F-16 전투기에서 쓸 수 있는 무기 중에 제즘-ER 미사일이 있습니다. 제즘-ER. 이 제즘-ER 보시다시피 F-16에 달고 있어요. 여기 한 900kg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양쪽 날개 한 발씩 달고 있어요. 사거리가 무려 960km. 사거리 960km 같으면 우크라이나 국경 그 중에서 가장 끝단 체르니우 동쪽 그쪽에서 모스크바까지 딱 쏘면 한 490km, 그리고 조금 더 안쪽에 쏘고 다른 국경에 쏘고 하면 한 600km, 대충 이 정도 돼요. 그냥 자기네들이 영공에서 쏘면 모스크바 어디든지 그냥 다 때릴 수 있는 이런 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제즈미알 가지고 시리아 때릴 때 시리아에 러시아 방공무기들 잔뜩 있었지 않습니까? 단 한 발도 요격 못했어요. 왜? 스텔스라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스텔스거든요. 그리고 역시 스텔스성이 뛰어나고 완벽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독일의 타우러스 500km 사거리 우리 한국군도 가지고 있죠. 특히나 강화 콘크리트를 무려 6m나 뚫을 수 있어요. 강화 콘크리트 6m를 뚫으면 일반 자연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십 미터 뚫을 수 있겠죠. 강력한 벙커버스터 순항미사일인데 이거 1.5톤인데 이거 아마 한 발 정도 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자, 이것도 지금 이미 독일 빌트지는 벌써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이거 이제 500km인데 기존에 영국이 지원해주고 있는 스톰 섀도우, 그리고 스톰 섀도우와 똑같은 프랑스판 스톰 섀도우인 스칼프 EG, 이게 560km예요 사거리가.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주는 건 이제 이 사거리를 제한해서 260km로 줄여서 준 거예요. 그것도 이제 타우러스도 500km인데 그럼 우리도 사거리 제한 해제하자 해서 560km짜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 가지고 560km 그냥 국경에서 모스크바 다 때리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다 생산하겠다, 많이 생산하겠다, 돈을 주니까 EU에서 그거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크림2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자체 개발 탄도미사일입니다. 500km 이상 사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이런 거 많이 생산해서 한꺼번에 그냥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이 국경지역, 이 국경지역에서 모스크바까지 스톰 섀도우나 크림2 그리고 타우러스 전부 사거리에 들어와요. 제즈미알은 그냥 산트페테르부르크까지도 때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싸우겠다. 왜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푸틴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푸틴이 별로 안 쫄린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푸틴을 국내 정치적으로 완전히 쫄리게 만들어서 급박하게 만들어서 협상장에 빨리 나와서 좀 그만하자 제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 그래야 바이든이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나 트럼프가 6개월도 안 돼서 해결했잖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게 이제 첫 번째 정치적인 목적. 두 번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을 체결했죠. 그래서 광물협정 체결했으면 광물 캐서 들고 나와야 되는데 흑해가 지금 봉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돼야 광물도 들고 나오고 그리고 또 이거 해결이 돼야 전후 재건 사업하면 뭐 미국의 자본이 엄청 들어가서 이익을 쫙 빨아 될 텐데 지금 뭐 전쟁이 끝나야 그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려면 휴전 협상을 해야 되는데 푸틴이 지금 마음이 급박하지 않은지 안 나오니까 그럼 급박하게 만들어주겠다. 최대한 괴롭혀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 타당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당분간 러시아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그동안과는 다른 힘든 시기를 상당 기간 보낸 후에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